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수책방 고민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거 방금 나 왜 이걸 왜 계속 하려고 그러지? 좀 민망해서 제가 이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내고 폭풍 같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렇게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는 일주일에 2번을 올리려고 했는데 저번 주에 이제 소수레터 마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번 주는 시간이 없어서 못 찍었습니다. 왜냐면 글을 써서 보내드려야 돼가지고 이번 소수레터는 7장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질문지에 대한 해설지까지 합하면 아마 10장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시간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써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없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소수책방, 우리라고 하면 나밖에 없지만 소수책방의 시그니처 물먹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컵이 어디인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민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하나를 할지 2개를 할지 고민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고민이 없으면 제가 그 예전에 받았던 고민을 찾아서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은 2개입니다. 근데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왜냐면 2개밖에 없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따로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서 그냥 익숙한 저희 책방에서 나눠드리고 있는 메모지에 쓰신 분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차별을 하는 거죠.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번째는 또 하진 않은 이렇게 순서에 대한 차별이 있겠지만 안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거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1년 정도 된 섹파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도파민이 잠깐만. 둘 다 연애적인 마음도 없고 달에 1-2번 만나면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사랑을 하고픈데 원래도 그리 외로움을 타는 편은 아니고 가로 열고 세상엔 참 즐거운 게 많으니까요. 가로 닫고 육체적 쾌락도 충족이 되다 보니 이 상황에 안주하게 되더라고요. 남친이 생기면 친구로서도 파트너로서도 꽤나 잘 지내고 있는 그 사람과 연락을 그만해야 한다는 사실도 무의식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친이 생기면 친구로서. 하지만 20대 초에 날 예뻐해주는 사람과 좋은 연애를 하고 싶어요. 갈팡질팡하는 마음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남친이 생기면 그 사람과 연락을 그만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은 아마 남친이 생기는 거에 그 섹파라고 하니까 좀 약간 그런데 파트너라고 하겠습니다. 파트너 때문에 이 만나는 거가 좀 브레이크를 걸게 되나 봐요. 왜냐면 친구면서 파트너인 그 사람과 좀 잘 지내고 그리고 그 사람과 연락을 끊어야 되니까 그게 좀 아쉬운가 봅니다. 아쉽다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 사람이랑 이 섹파라는 사람과 왜 연애적인 마음이 없을까요? 섹파라고 한다면 섹스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친구로서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이게 남자친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와, 남자친구인데 섹스도 좋아. 그리고 친구로서도 완벽해. 근데 그러면은 그냥 남자친구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관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이런 섹슈얼적인 파트너 상황이라면 뭔가 사귀지 않고 사귀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책임을 지지 않는겠다. 서로 구속하지 않고 어떤 음, 뭐랄까 어떤 지위를 주지 않겠다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만히 내버려도 약간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아 이거 쉽지 않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색파를 그만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1년입니다. 1년. 1년 정도 된 색파예요. 색파라고 하기도 계속 색파라고 하니까 좀 너무 약간 이런 것 같은데. 1년 정도 된 파트너가 있는 거죠. 좀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그 파트너가 있다는 게. 왜냐면 서로 뭐 외로우니까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사귀지 않는 이유도 애정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상황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최근에 뭐 되게 다양한 관계들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관계, 새롭다고 하기엔 좀 이상하게 하지만 예를 들면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섹스 파트너가 있고 그 다음에 프렌즈 위드 베네핏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귀는 어떤 이렇게 3단계의 어떤 관계성이 뭐 1, 2단계는 약간 비슷한 결이라고 한다면 사귀는 단계는 그것과는 좀 다른 결이게 되죠. 근데 그 뭔가 섹스 파트너와 사귀는 것에 딱 이상한 중간 지점이 프렌즈 위드 베네핏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프렌즈 위드 베네핏과 사귀는 것 사이에 뭔가 새로운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스토리를 지금 계속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약간 이런 겁니다. 우선은 상황적인 걸로, 혹은 감정이나 관계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겠는데, 둘이 서로 좋아는 합니다. 둘이 서로 이성적 호감은 있어요. 이성적 호감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뭐 섹스나 스킨십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걸 외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로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이성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성이 사귀는 것으로 관계성을 가지 않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냥 사귀면 헤어지는 게 내포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아, 우리가 언제까지 만날까? 이 사람과 언제까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단 말이죠. 근데 사귀지 않고 섹스 파트너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헤어짐이 조금은 약화되어 있고 물론 연락을 안 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가 돼서 영원히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헤어짐은 헤어지자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모호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한 사람이든 두 사람 전부든 각각의 상황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예를 들면 좀 더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랑 만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뭐 부산에 한 명이 살고 서울에 한 명이 사는데 진짜 연차가 아니고선 혹은 주말에 진짜 딱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의 어, 그런 시간이 나는데 근데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도 둘한테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사귀는 관계성으로 가져가기보다는 그냥 파트너로서의 관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 밑으로 내려가거나 부산으로 내려가거나 혹은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뭐 사귈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런 두 가지 상황 모두 뭐 상황적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파트너적인 관계성이 애정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애정이 있고 서로한테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크게 비난할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 고민자님께서 스스로 좀 자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음,
말 그대로 나를 예뻐해주는 사람과 좋은 연애를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이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1년 동안 관계를 끌어오면서 허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섹스로서 충족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근데 감정 없는 섹스만큼 허무한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섹스에서의 허무감이 섹스를 하기 전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섹스를 하고 나서는 그 허무감이 계속 맴돌겠죠, 주위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이 든 김에 좀 그 파트너분을 조금 멀리 하시고 연애를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부 들고요.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생각도 일부 드는데, 음, 이런 정도의 1년 정도 유지가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는 둘 중에 한 명은 한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두 사람이 서로 사실 좋아하고 있는데 서로 모른 척을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한번 둘이서 마음이 어떤지, 뭐 사귀고 싶은지 그런 거를 좀 터놓고 얘기를 할 부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서로 그냥 이 관계가 좋다 하면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관계를 끌고 나가기에는 내가 마음이 좀 너무 변한 것 같고 그렇다면 그냥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 프렌즈 위드 베네핏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로 좋아는 하는데 사귀지 않는 관계성이 계속 나타나는지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너무 소중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소중한 거지. 그러니까 누구도 내 삶에 들어오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의 삶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에 얼마나 또 힘듭니까? 자기 삶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관계도 그냥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그런 것까지도 가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한국 사회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외국에 있는 쇼츠라던가 외국에 있는 어떤 유튜버를 보다 보면 그런 관계성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런 관계성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는 것조차 이제는 좀 멀어지게 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근데 또 이해는 합니다. 음, 그래서 뭐 저는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시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이 관계를 마무리할 때가 됐다라는 어떤 전조증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계를 마무리한 후에 뭐 굳이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뭐 이렇게 커트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그렇게도 생각은 하거든요. 그냥 말을 안 하면 되잖아요. 서로 그냥 그렇게 해서 멀어지면 되잖아요. 왜냐면 헤어짐이 없는 관계니까 굳이 만나서 또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오바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진 걸로 하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살다가 또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좀 좋아졌고 이미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한번 보자. 근데 우리가 항상 만났을 때 섹스를 했으니까 섹스 없이 한번 봐보자. 약간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섹스를 목적으로 하는 파트너십은 애초에 그거를 파쇄할 수 있는 방법은 섹스가 없는 만남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아한다는 감정이나 사랑한다는 감정은 섹스가 없어도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어 그냥 한 번 만나서 그냥
막 섹스해서 이제 끝,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만났으니까 이 정도면 됐네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연락도 안 하고, 그런 관계가 뭐 좋아하고 있다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또 뭐 그럴 수도 있는 관계도 있긴 하지만, 그런 관계성도 좀 일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 외로움 타는 편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섹스가 외로워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왜냐면 섹스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인간 근원적인 기쁨이 있으니까. 그게 저는 쾌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섹스를 하고 나서 후에 사람과 교감을 나눈다든가 이런 것도 되게 큰 위로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섹스도 나를 예뻐해주는 어떤 행위인 거잖아요. 근데 고민자님은 감정적으로 나와 유대 관계를 쌓은 상태로 나를 예뻐해주는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과 마무리를 하고 다른 사람을 찾을 때가 되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년이면 오래됐네요. 오래됐네. 사귀세요. 사귀지 않으면 그냥 뭐 헤어지든가, 아니면 아예 더 오래 간다고 생각하세요. 아예 그냥 나 남자친구랑 그냥 사귀고 올게, 안녕, 나중에 1년 뒤에 봐. 약간 이런 상태로 약간 미친 척하고 하는 거지. 사람은 사람마다 각자의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제가 고민자님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근데 뭐 그것도 뭐 어쩌겠습니까? 사람 인생이라는 게,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졌는데 다시 그 사람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싶어, 그럼 위로를 받으러 가면 됩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연락을 하면 되고요. 그게 뭐 나쁜 겁니까?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솔로인 독신인 두 명이 만나는 거잖아요. 나쁜 건 없다. 굳이 욕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만날 때 외모에서 호감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아주 작은 호기심도 느끼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죠. 사랑의 외면이 아닌 내면을 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화를 이어갈 의지조차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다 이런 거 말고, 제발 사람의 외모에 상관없이 편견 없이 관계를 이어갈 방법 없을까요? 관계라고 한다면 이성적인 관계인 거겠죠? 이성적인 관계. 외모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생각이 합니다. 외모만 딱 놓고 봤을 때 얼굴이 가장 제일 많이 보이고 완전 오픈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얼굴이 이제 외모를 가장 크게 차지하는 영역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생활 형태를 볼 수 있는 어떤 몸이라고 하고, 몸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뭔가 바디라고 또 웃긴데, 몸매는 좀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체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체형. 그 사람의 체형.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패션 센스, 이런 게 있겠죠. 그 사람의 패션 센스. 여기까지가 저희가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외모입니다. 근데 여기 플러스에 뭐 당연히 그 사람, 여기 근데 이 네 번째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났어. 네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향기도 있습니다. 향기. 그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몸짓이나 제스처, 이런 게 있겠죠. 그건 근데 체형과 얼굴을 쓰는 형태로서 나타나는 거니까, 제스처는. 근데 어떤 습관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로 종합적으로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분위기. 나는 그 사람의 분위기를 봐. 이거는 사실 나는 외모를 미친 듯이 봐. 이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분위기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알 수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 사람의 글을 보고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위기를 본다는 거는 어 단순하게 얼굴만 본다를 넘어서 난 모든 걸 봐. 약간 이런 거 같거든요. 근데 이제 외모에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주 작은 호기심도 느끼지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면을 많이 보라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주관적인 요소예요. 외면적인 요소는 사람마다 다 주관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소들에서 어떤 임계점이 넘어야지만 그 내면을 보기 시작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전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더 뛰어넘는 것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출난 재능이 있다면 저는 그게 외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정말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닌데 피아노를 미친 듯이 잘 쳐. 근데 내가 피아노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그 피아노를 치는 그 특성 하나로 이 사람의 외모가 바뀌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는 이것도 나는 이런 부분들이 외모의 일부분이라고도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취향, 그 사람의 특기, 그 사람의 재능 이런 것도 다 외모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외모 이런 시각적 외모 말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서의 외모가 출중하면 저는 외모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할 때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편견 없이 관계를 이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편견은 대신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게 편견이구나라고 자각하고 있는 상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자님께서 내가 이런 게 편견이구나라고 자각하고 있는 상태라면 언젠가는 내가 외모적 스타일이 저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의 무엇이 매력이라고 느껴져서 만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각적 외모가 일종의 매력의 일부분일 수 있지만 매력의 일부가 뭐 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 이런 것도 그 사람의 매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했었던 어떤 행적, 삶의 어떤 궤적 이런 게 그 사람의 매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민자님은 인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외모가 넘버원이야. 그게 오히려 저는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내가 외모를 따지게 되는데 근데 굳이 안 따지게 될 수도 없어요. 그거는 좀 뭔가 더 근원적인 경험들이 쌓여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노력을 하면 그래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잘생긴 남자가 오면 잘생긴 여자가 오면 그러면 뭐 잘생긴 여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예쁜 여자라고 하겠습니다.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 뭐 외모적으로 그냥 통용되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또 약해지겠죠. 왜냐면 나는 외모로 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모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외모를 정말 많이 보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 역시 외모를 정말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내가 내면을 본다는 거는 내 내면에 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내면을 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외면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 짓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내면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상대방의 내면을 더 많이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을 외모에 상관없이 편견 없이 그 사람을 보려면
그 노력을 그 사람을 보려는 노력하지 마시고 고민자님께서 스스로 내 내면을 보려는 노력을 하시다 보면 그 내면이 꽉 차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것과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한테 충족하려고 하거나 상대한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걸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최대한 배제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그래서 마음을 닫고 내면을 아무리 쌓아도 압도적으로 예쁜 사람, 압도적으로 잘생긴 사람 앞에서는 무너진다, 붕괴된다, 약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연애 사연이라서 이게 점점 고민 상담소가 연애 상담소가 되는 것 같은데 매우 바람직한 저는 인생의 상담을 할 만한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 부분 생각해 보시고 연애 고민이 좀 더 있으시다면 언제든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상담 요 박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복도에다가 이 함을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그냥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쓰셔서 나가는 길에 넣으셔도 되니까요. 완전한 익명입니다. 누가 넣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고민 넣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한 유튜버 끊지 않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책방에서 또 뵙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